안녕하세요. 꽃교경제 아나운서 오수연입니다. 오늘은 NH금융연구소 김현식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H금융연구소 김현식입니다. 네, 박사님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네, 대선 개표 당일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동을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만으로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바라 이슈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격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사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연평균 11%씩 증가해서 현재 540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빠르게 이뤄졌는데 이런 대출 증가가 주택 구매량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함께 요약해 보면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양적 증가가 결국 주택 구매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 확대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주택 건설 실적은 2013년 후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주택 공급 추이 그림을 보시면 2013년 44만 호에서 2015년 77만 호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80만 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수요 증가와 함께 공급도 많이 늘어났는데 주택 시장 가격은 여전한 것 같아요. 시장의 안정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비정상적 행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나 아니면 풍선 효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 내 불안정성이 계속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택 가격은 올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까요? 네,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이 쓰여질 텐데요. 그 정책과 또 연계돼서 시장 금리가 지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장금리 상승을 통해서 향후에 주택을 구매한 혹은 구매할 분들에 대한 금융 비용이 늘게 되고 이는 이제 수요 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 정도와 속도에 따라서 주택 가격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네, 시중은행은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계 금융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부담이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반면에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둔화가 되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주택시장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서울 지방 간 주택가격 순환주기의 차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매매 전세 주택시장의 이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방의 주택 가격 순환주기 차별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시장 버블 조정이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지방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지만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대략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소득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서 지방 주택 시장은 버블 조정 없이 상승세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버블 조정기에 들어갔는데요. 서울 주택 가격 추이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가격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주택 가격 사이클에 따라서 하락을 예상하셨는데요. 서울과 지방 간의 차이가 좀 클까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상승을 기본 전제로 하고 대외 요인에 따라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충격 등 모든 조건이 최악인 상황하에서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지방 주택 가격은 2017년 상반기에 하향세로 전환해 약 2년의 시간을 두고 최대 21%가 하락하고 서울은 2017년 하반기부터 둔화세가 반영되면서 2018년에
13% 수준의 본격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네, 많은 기관들이 금리 상승과 수요 억제 정책 등을 이유로 비관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느낌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시장의 여러 현상들 가운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택가격 하락이 전세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 전세가율이 78%까지 도달했다는 뉴스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매매가 하락이 진행될 경우에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때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깡통 전세는 주택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은행의 가계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자는 가격 하락으로 기초자산이 축소되는 데 따른 부담이 발생하고 전세 수요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두 영역에서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네, 박사님 예상대로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은행 부실 여신 증가로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융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12월 2일에 11월 실업률을 발표합니다. 내수 경기 회복 구간에서 5% 이하 수준의 완전 고용이 지속됐을지 기대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우리 시간으로 12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금리 정책 기조를 가늠한다는 측면에서 그 결정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날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시장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결정은 어떨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농협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꽃겨경제 금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